안녕하세요. 100% 국어입니다. 100%를 채워나가고 싶은 오랜 세월 동안 국어만 가르치고 있는 국어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내신 대비 한창이시죠? 국어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할 때도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잘 듣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5가지 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푸는 겁니다. 당연히 이 풀기 단계는 여러분이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푸실 때는요.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적절이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 아예 표시해 놓고 시작을 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OX로 표시하는 것이 기호가 별다른 사고과정의 처리 없이 별다른 사고작용 없이 기호는 바로 입력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의 그 작동 회로의 어떤 그 과정,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보자마자 OX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발문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요. 반드시 근거는 지문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간혹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이 글을 알아 라고 생각해서 그냥 푸는 친구들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거는 지문에서 반드시. 그래서 지문을 읽고 풀어내셔야만 됩니다.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사건이 뒤죽박죽 이렇게 선생님이 배치를 해놓으시고 원래 사건의 순서대로 맞추세요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 많은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을 봤어요. 시간을 절약하고자 이 사건 이거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지문이 있는데 다 읽지 않고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만 읽고 푸는 친구들 봤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시되어 있는 문단 속의 사건을 다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마 이게 있으면 순서를 적절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 선지마다 왜 그게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 왜 답이고 답이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시면서 풀어내셔야만 됩니다. 여기까지가 풀기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채점을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제가 풀기 단계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풀기 단계에서 꼭 연필로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는. 이때 모르는 여러 가지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아예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이게 맞나 싶은 것도 모르는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모든 단어를 다 연필로 체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모로 표시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놓고요. 채점 단계에서는 채점만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 틀린 거는 답을 쓰지 않습니다. 답만 정말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그 틀린 문제들만 다시 풉니다. 틀린 문제들만 다시 푼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다시 푸실 때 반드시 그 처음 했던 틀렸던 답 있잖아요. 처음 내가 택했던 처음 택했던 답, 처음 체크했던 그 오답, 처음에 그 오답을 지우면 안 됩니다.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 채점합니다. 저는 이걸 재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이제 확인 단계입니다. 이 확인 단계에서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요. 처음에 체크했던 그 네모, 모르는 단어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지마다 그 근거, 요거를 다시 체크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 문제 풀 때 내가 아는 근거도 있지만 요 선지의 의미는 뭘까? 그 선지마다의 그 의미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반드시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은 게 바로 뭐냐면 형광펜입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놓으면요. 형광펜으로 내가 몰랐던 단어, 나에게 헷갈렸던 그 선지, 그 의미, 또는 내가 몰랐던 문제 유형, 그리고 낯선 시가 선택지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체크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론편이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예시로 제시할까 하다가 모의고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가봅시다. 네, 중학교 3학년 문제집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저작권 문제도 있으니 한 페이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지를 미리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네, 보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 제가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책상이 좀 흔들립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 먼저 시가 두 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 두 편이 있는데 분명히 내신 때 공부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부터 바로 보통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아주시고요. 시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를 왜 다시 읽어줘야 되냐면 여기 시가 들어가든 소설이 들어가든 그냥 다시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달을 만들고 싶다. 그 달은 구말리 먼 하늘까지 번듯이 환하게 걸려있는 달이라서 그 구말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님 계신 그 곳까지 가서 이 달이니까 비추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 개를 내가 기르는데 10마리 넘게 기르는데 요게같이 얄밉대요. 미운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치띠락 내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내가 미운님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고운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캉캉 짖어서 도로 가게 하느냐.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시야. 너가 네 개였잖아요. 이렇게 한 번 더 지문을 가볍게 읽어주시고 바로 들어갑니다. 가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가나 모두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하나하나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 나는 둘 다 시니까 이렇게 메모하면서 해도 좋아요. 시 모두 감정을 표현한 거 오. 그리고 제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X 해달라고 했고요. 이거 오니까 기호는 직관적이에요. 기호는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들어와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오예요. 그러니까 답이 아닙니다. 가나에 말하는 이 화자라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화자는 시적 대상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그럼 대상을 한번 확인하세요. 대상 여기서 달과 임. 그리고 여기서의 대상은 바로 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고운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 대상을 모두 여기서의 중심 소재는 개니까 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가는 부정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X 옵니다. 모두 부정적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여기다 X를 표시하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그대로 2번 체크하고 여러분 주의하세요. 2번 체크하고 여기다가 OMR 마킹할 때 실수 줄이는 법 2라고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는 애상적이고 나는 해학적이다. 애상적 슬픈 거죠. 하지만 내가 이걸 몰랐다. 몰랐으면 네모 표시합니다. 해학적도 좀 헷갈린데? 그럼 네모 표시를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달을 확인하세요. 달 확인하세요. 그 다음 개를 개. 그리고 제재는 중심 소재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제재가 중심 소재인 걸 몰랐다면 이것도 역시 체크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는 평시조고, 네,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 3장이고 사음보로 딱딱딱 구성되어 있어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사설시조, 이거 초장, 중장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여기까지 다 중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설시조 너무 중장이 길어져 있죠. 네, 사설시조 맞습니다. 5 이렇게 5 X 분명히 확인하시고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시간상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합시다. 풀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풀다가 민요적 율격 이거 뭐지? 이런 이제 문제 푸는 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좀 수업 때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은 대략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2번이 정답이고요. 역시 V 체크하고 2번이 정답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상한 후 대화한 거 대화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맞는 말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키워드 체크하시면서 키워드 체크하시면서 둘 다 인맥 부재 그리고 이제 뭐 달리라고 나와있지만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체념이란 단어 잘 모르겠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인데요. 네, 물론 2번이 정답이지만 제가 틀렸다고 해볼게요. 2번이 아니라 제가 1번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유사한 정서 낯선시 나와 있고요. 낯선시 푸는 방법 빠르게 설명해 드리면 낯선시 당황하지 마세요. 낯선시를 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들어가는 건요. 되게 세밀하게 물어봐요. 정서를 물어보든지 태도를 물어보든지 표현법을 물어보든지 이렇게 어조를 물어보든지 필요한 것만 생각하세요. 정서. 그럼 여기서의 정서는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는 데서 오는 정서예요.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는 어떤 보고 싶은데 못 봐. 어떤 임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걸 적어놓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럼 그리움. 지금 갈 때 분명히 가래요. 분명히 갈 때 아름답대. 분명히 가래. 그리움 아니죠? 분명히 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남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가 남보다 나를 사랑한대요. 남보다 나를 사랑하니까 반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X.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겠대요. 잊었다고.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다고 주의하세요. 잊었다고 말은 했지만
이 말이 진심인지는 봐야 돼요.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다고 그렇게 당신에게는 말하겠지만 나는 사실은 무척 그리워할 겁니다. 먼 훗날 그때까지 계속. 아마 먼 후일 그때에도 그리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에게 새살이 돼주자. 잠 못 든 이에게 위로가 돼주자.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주자. 그 다음에 사랑이 끝났지만 사랑으로 남아있고 사랑이 되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이 돼주자, 희망이 돼주자라는 거지 어떤 특정한 이 연인,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1번을 좀 천천히 했고요.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2, 3, 4, 5번은 빠르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하실 때는 하나하나 지문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2단계 갑니다. 채점을 아이고야. 네, 2단계에 떨어뜨렸네요. 채점을 합니다. 네, 답지는 11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실 점. 해설을 보지 마세요. 해설을 보지 말고 그냥 채점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채점할 색연필을 안 갖고 왔는데요. 네, 바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2, 2, 3, 2. 이제 5번까지니까 2, 2, 3, 2, 3. 자, 2, 2, 3. 틀렸다고 일단 체크만 하세요. 그 다음에 받았다고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보지 않습니다. 정답만 확인하고 3단계로 들어갑니다. 해설도 보지 마시고요. 2단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틀린 것만 고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까지만 풀었지만 여러분이 하실 때는 숙제를 다 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럼 틀린 문제만 우르르 이제 고치는 거예요.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가와 나의 말하는 이가 공통점으로 내가 분명히 예찬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거 일단 두시고 예찬이었던 것 같은데 해놓으시고 이거 빼고 다시 한번 봅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 여기 이 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네. 이거네. 이것도 이미 그리우니까 걔가 얄밉다고 표현하는 거였어.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를 2번으로 고칩니다. 그쵸? 이렇게 틀린 문제를 다 고친 다음에 다시 답지를 꺼냅니다. 다시 답지를 꺼내서 자, 여기 4번 요거 맞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요. 나 맞았어. 세모로 바꿔주시고 근데 또 틀리는 경우 있어요. 또 틀리면은 세모가 아니라 별 표시를 달아 놓으시고 이 별 표시는 이제 시험 전날 한 번에 우르르르 좀 봐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인덱스 같은 거 있잖아요. 페이지 표시하는 거. 페이지 표시하는 인덱스 같은 거. 요런 거를 붙여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별 표시가 좀 있는데 이건 꼭 다시 보고 싶어. 인덱스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별 표시로 해놓거나 세모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재검 단계입니다. 자, 됐습니다. 풀기, 채점하기, 다시 풀기, 재검하기. 마지막 하나 남았죠? 네. 여러분 약속해 주세요. 끝까지 하는 걸로. 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이제 형광펜을 동원해서 내가 좀 어려웠던 단어를 체크합니다. 예상적, 해학적, 예찬적 이런 단어가 좀 어려웠어. 체념은 뭘까? 이렇게. 그래서 요 네모를 국어사전을 찾습니다. 종이사전을 추천합니다만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그래서 어플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 뜻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노트, 국어 단어장 같은 거 있으면 활용하셔서 좀 많이 어렵다, 다시 봐야겠다 이런 것들은 하시면 되겠고요. 적어 옮겨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예찬적에 대해서 이제 써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예찬적은 대상을 높이고 칭찬하는 거라고 했는데 나는 님을 높이는 건 줄 알았는데 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리워하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적고요. 님에 대한 그리움. 가, 나 모두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가, 나 모두 임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 부재야.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 내 생각으로 생각 그대로 상황도 같고 정서도 같구나. 이렇게 상황도 정서도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설지로 가서 해설지를 쭉 참고하듯이 편하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4번에서 이제 내가 했던 생각하고 좀 확인하는 겁니다. 네, 가와 나의 말하는 이는 모두 임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이제 내가 생각이 확립된 상태에서 이 해설지가 비교가 되면서 확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이 확립이 안 됐는데 이 해설지만 보고서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듯이만 해버리면 남의 말에 그냥 끄덕끄덕만 해버리면 그러면 자기 생각이 비실비실하겠죠. 튼튼한 두 다리로 서 있는 사람과 비실비실하게 서 있는 사람의 실전,
시험장 가서의 문제 푸는 태도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두 다리 튼튼하게 굳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서는, 그래서 공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확실하게 한 친구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저는 가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이렇게 눈빛이 다른,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이 친구들이 어떤 어른이 될지,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의 공부를 또 어떻게 해나가며 본인의 인생을 얼마나 훌륭하게 일궈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튼튼한 두 다리로 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튼튼한 두 다리로 서는 겁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우리 수업을 통해서 또는 개인 카톡을 통해서 블로그 댓글도 괜찮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